안녕하십니까. 심층 강화학습 중간고사 대체 발표를 진행할 빅데이터 융합학과 김도훈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발표할 논문은 Active Object Localization with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는 논문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할 때 딥러닝 기반의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가장 최적의 바운딩 박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우선 로컬라이제이션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크게 두 가지 작은 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클래스인지 판독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오브젝트가 이미지상 어디 있는지를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논문은 로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존의 로컬라이제이션 방식은 고정 경로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미지를 훑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거나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를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정확하게 좁혀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단점은 바운딩 박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논문은 이러한 난점을 딥큐 네트워크스 방식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독창성을 가집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에이전트가 전체적으로 먼저 그림을 조망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 확대, 축소 등의 액션을 통해 어, 최종적으로는 정답이 화면에 꽉 차도록 화면을 조정하는 강화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답과 화면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최종적으로 트리거 액션, 즉 종료 액션을 통해서 스텝을 종료합니다. 이러한 학습은 Q 네트워크스의 딥러닝을 접목한 DQN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강화학습의 주요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전트는 먼저 바운딩 박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액션은 바운딩 박스의 상태 변경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상하 좌우, 그다음에 뭐 확대 축소 등 일반적인 8개의 액션과 최종적으로 더 이상의 개선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할 때 종료하는 트리거 액션 총 9개의 액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스테이트는 그 바운딩 박스 내부의 벡터 및 액션을 취한 이력이 첨가가 된다는 게 좀 독특했는데, 이 바운딩 박스 내부에 있는 그 벡터들과 여태까지 취해온 그 액션들을 다 이력을 포함해서 스테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리워드는 그 정답과 즉 그라운드 트루스와 에이전트의 그 오버랩 비율, 즉 일반적인 IOU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점은 그 액션에 대해서 보상 함수가 상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 액션의 그 함수와 트리거 액션의 함수가 조금 달랐는데요. 그 일반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IOU 값에 따른 보상으로 이 겹치는 부분이 커지면 플러스 1쪽으로 가고 작아지면 마이너스 1쪽으로 가는 그 사인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추가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트리거 액션을 실행하는 이 그 종료 액션의 경우에는 어, 그 임계치, 즉 여기 보이시는 임계치 타우를 지정하고, 만약에 IOU가 타우보다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플러스 에타를, 작다고 볼 경우에는 마이너스 에타를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종료 액션의 경우에는 다음 스텝이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흥미로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 그 타우, 즉 임계치가 좀 엄격해질수록 당연히 성능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논문에 의하면은 오브젝트의 상태 중에서 이런 겹쳐져 있거나 부분만 보여서 완벽한 그라운드 트루스에 도달이 불가능할 경우에 에이전트가 이러한 오브젝트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우가 무조건적으로 높아서는 안 된다라고 논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인드 CNN을 사용하였고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이그리디 알고리즘을 선택하였습니다. CNN 모델은 224 곱하기 224 크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우선은 프리트레인드 된 CNN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DQN을 타도록 해서 학습 시간을 전반적으로 단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트레인 레이어에서 지금까지 취해온 액션의 히스토리를 활용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하도록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사용된 이 그리디 학습은 총 15회를 진행하는데 최초 5회까지는 입실론이 1에서 0.1로 축소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5회 이후부터는 0.1인 고정 상태로 입실론이 0.1인 1로 고정된 상태로 수행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완성된 프로세스는 먼저 DQN이 작동하고 트리거가 안 눌렸다면 40 스텝이 넘었는지를 보고 다시 DQN을 실행합니다. 만약에 트리거가 작동을 했거나 40 스텝이 넘은 상태에서 전체 스텝 수가 200회를 넘었다면은 완전히 종료를 하게 되고 만약에 200회를 넘지 않았다면 박스 사이즈를 25% 줄여서 이미지 코너부터 다시 DQN을 수행합니다. 논문은 테스트 결과를 양적, 질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디텍터들과는 달리 동 모델은 11개에서 25개 영역만 처리하더라도 객체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RCNN이 여전히 높은 성능을 보이기는 했으나 동 모델은 컴퓨팅 파워 등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논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RCNN이 점수가 여전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25회 정도의 횟수로 효율적인 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복수의 오브젝트 검출 과정에서 에러 혹은 미스드 오브젝트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앞선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흐릿하거나 겹쳐진 오브젝트의 경우 IOU가 임계치 타우를 넘기지 못해 검출 실패한 케이스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IOU가 타우를 넘은 상태에서 트리거 액션을 취해서 하나씩 검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 그러나 이제 겹치거나 좀 흐릿하게 보이는 케이스에서 이처럼 타우를 넘지 못하고 검출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정밀하다고 모두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논문이어서 개인적으로 신선하게 다가와서 이번 발표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류 케이스들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정밀함보다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어떤 특정 태스크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며 저희가 성능 지표라고 생각하는 지표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태스크와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느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